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연어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파인 튜닝에 대한 건데요. 특히 로라랑 큐로라, 기법 중심으로 아티클이랑 커뮤니티 토론들을 살펴볼게요. LLM이 참 강력하긴 한데 이게 또 범용적이다 보니까 가끔은 당신의 특정 지식이나 스타일에 딱 맞게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찾아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키는 거요. 상상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네, 파라미터 수가 뭐 수십억 개 이러니까 엄청난 비용이랑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 나오듯이 로라나 큐로라 같은 거, 그 매개변수 효율적 파인 튜닝, PEFT라고 하죠. 이런 기법 덕분에 상황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나만의 LLM을 만드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핵심 원리부터 좀 알아볼까요? 로라, 이거 정확히 뭔가요? 네, 그게 뭐 AI 매터스 보고서나 다른 블로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로라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의 약자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거대한 사전학습 모델 있잖아요. 거기 원래 파라미터 대부분은 그냥 둬요. 그대로 두고 아주 작은 규모의 새로운 행렬, 이걸 어댑터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어댑터만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모델 동작을 특정 작업이나 스타일에 맞게 뭐랄까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기존 모델은 거의 안 건드리고 작은 부분만 딱 떼서 학습시킨다니 되게 효율적이겠네요. 근데 자료들 보니까 큐로라가 메모리를 훨씬 더 아껴준다고 막 강조하던데요. 그 4비트 양자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큐로라는 로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 추가된 로라 어댑터 있잖아요. 그것마저 4비트라는 아주 낮은 정밀도로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모델 가중치를 표현하는 데 쓰는 비트 수를 확 줄여서 메모리 사용량을 정말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레딧 같은 데서 누가 공유한 거 보니까 7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을 큐로라 4비트로 파인 튜닝 하는데 VRAM이 6GB,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와, 6기가바이트요? 진짜요? 오, 그 정도면 사실 고성능 게이밍 PC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수준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자료들에서도 항상 나오지만 그 16비트 전체 파인 튜닝에 비하면 약간의 성능 손실 가능성은 있긴 해요. 근데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으면서 메모리 요구량을 혁신적으로 줄였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요즘 벤치마크 결과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냥 일반 소비자용 GPU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RTX 3090 같이 VRAM 24GB짜리. 이런 카드로도 꽤 큰 모델 파인 튜닝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야. 네, 더 이상 뭐 수만 달러짜리 전문가용 GPU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게 된 거죠. 이건 진짜 개발자들한테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에요. 와, 정말 기술적인 장벽이 확 낮아진 거네요. 근데 이걸 또 더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들도 있다고 하더고요. 뭐 언슬롯이나 악솔로틀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 이건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아, 네. 언슬롯 같은 경우는 요즘 바늘이 되게 뜨거운데요. 그 자료들 보면 기존 방식보다 파인튜닝 속도를 막 2배까지 빠르게 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60% 이상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2배 빠르고 메모리는 60% 절약. 와. 네. 그리고 엑솔루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파인튜닝 설정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야말이라는 설정 파일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관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가 많고요. 기술 자체도 좋아지고 그걸 쓰는 도구들도 좋아지고 접근성이 정말 좋아졌네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하려면 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네. 그 AI 메터스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성공적인 파인튜닝은 진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품질 데이터셋 준기. 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레딧 토론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학습 데이터 길이, 시퀀스 랭스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묶음 크기, 그 배치 사이즈, 이런 파라미터들이 VRAM 사용량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설정을 잘 해야 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 자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파인튜닝은 주로 모델의 말투나 스타일, 아니면 뭐 특정 스킬을 가르치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주 방대한 양의 어떤 사실적 지식을 주입해야 한다.
그럴 때는 RAG, 그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용도에 맞게 파인튜닝과 RAG를 잘 선택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보니까 큐로라 같은 효율적인 기법, 그리고 언슬로스나 엑솔로틀 같은 편리한 도구들 덕분에 이제는 개인이나 소규모 팀에서도 LLM을 자신만의 필요에 맞게 특화시키는 것, 이게 훨씬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AI 메터스 보고서 결론처럼요. 이것이 바로 AI 기술의 민주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더 적은 자원으로도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이 당신의 LLM 활용에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LLM에게 당신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